조선희 씨는 틈나는 대로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 집을 찾는다. 하루 걸러 하루 얼굴 보는 사이라 언니 동생이라기보다 가까운 친구처럼 지낸다. 자매라 많이 닮았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요? 네. 일란쌍. 네. 10분인가 15분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라기엔 조금 달라 보이는 채형. 제가 14kg를 더 나가요. 키에 비해 과체중인 동생 조선희 씨. 딱 14kg. 그 아가씨 때는 거의 같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한 40대 지나서부터 좀 이제 체형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건 이제 50대 지나서 달라졌지. 언니는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아침, 점심, 저녁을 딱딱 우린 규칙적으로 먹어요. 근데 이 두 분 같은 식단은 어느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6시 이후에는 먹질 않고 그 물뿐이 안 먹어요. 낮 12시면 정확히 점심을 먹는 언니 조선여 씨. 몇 해 전 남편이 크게 아팠던 뒤로 5년째 되도록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왔다. 그냥 붙여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한다. 반면 동생 조선희 씨는 식사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다. 밤늦게 야식도 즐겨 먹는 편이다. 저는요 아침도 늦게 먹어요. 아침도 우리 집에서는 한 11시쯤 먹고 점심은 2시쯤 먹고 2시나 3시쯤에도 먹고 저녁은 그러니까 늦죠. 막 8시, 9시가 돼야 먹고. 태어날 때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자매.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킨 언니와 그렇지 않은 동생은 서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식습관의 차이는 쌍둥이 자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쌍둥이 자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대사 관련 정밀 검진과 기본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체중의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 체지방량과 체지방률도 차이가 나는 편이다. 늦은 시간 음식물 섭취는 체지방과 관련이 높다. 최근 18세에서 22세 사이 11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실시한 생활습관과 체성분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해서 칼로리 섭취 비율이 높을수록 체지방률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체 리듬상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비만을 부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식을 하시게 되면요. 일단은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고요. 더 허기지게 만드는, 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는 생체 리듬 말초 시계를 작동시켜 소화기관 작용과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간뇌의 내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 소화기관을 잠들기 쉬운 차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면 중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도 급격히 늘어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긴다. 따라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식욕이 증가해 야식을 더 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해 영양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면서 비만을 부르게 된다.
호르몬 리듬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시행됐는데 불규칙한 호르몬 분비는 생체 리듬 동기화를 뒤틀어지게 하면서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쌍둥이 자매 검진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확인됐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동생에 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언니가 대사 관련 검진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쌍둥이 자매의 복부 CT도 찍어봤다. 초록색 부분인 내장 지방 면적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언니가 확연히 작았다.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 자매도 식습관이 다르면 결국 서로 다른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대로 사실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혀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뜨면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다음에 해가 지게 되면 음식 섭취를 안 하고 수면을 잘 취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면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피곤함이나 아니면 졸음이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에 이상이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나 각종 만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식탁에는 뜨끈뜨끈한 국, 찌개, 탕이 빠지지 병을 않고 부르는 있죠. 두 번째 식습관은 이열치열, 빨리 열은 그리고 열로 뜨겁게 먹는 것이다. 한다면서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 하지만 뜨겁게 먹는 건 빨리 먹는 습관만큼이나 우리 몸에 올해 59살의 오긴호 씨.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다. 인호 씨네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다. 뜨끈뜨끈한 국, 탕, 찌개다. 찌개 종류 좋아하고 그러세요? 찌개 좀 좋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식탁에 앉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밥을 먹는 인호 씨. 인호 씨의 식사 시간은 3분. 평소에도 5분을 넘지 않는다. 국도 이래 그 식당에 가면은 그냥 나머지는 이래가지고 먹어요. 집 밖에서 식사할 때도 빠르게 먹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긴호 씨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뚝배기에 펄펄 끓여 나오는 국밥. 막 끓여 나온 국밥의 온도는 무려 98.2도다.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음식이 식기도 전에 밥을 말아 먹는 인호 씨.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우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30초.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인호 씨의 빠르고 뜨겁게 먹는 습관은 유명하다. 저도 빨리 먹는데 형님들은 못 따라가요. 버겁네요. 그 성격 가는 것 같아요. 안 고쳐지는 것더라고 내가 말씀드려도. 32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보통 모업체 같은 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약속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빨리 음식을 먹고 그 약속 시간에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인호 씨.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 동안 인호 씨의 식사 속도를 관찰해 본 결과 평균 식사 시간은 약 3분. 하루 24시간 중 인호 씨가 식사하는 데 쓰는 시간은 겨우 11분 30초였다. 빠른 식사 속도가 고민이라는 김계월 씨는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동네 친구들과 종종 식사를 함께한다.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 이 중에서 김계월 씨가 즐겨 먹는 음식은 뜨거운 국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여유로웠던 준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계월 씨.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 나는 너무 빨리 먹어서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제일 먼저 먹어. 항상. 1시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라. 내 죽는다고 난리가 났나 보라. 막 걸어갖고 택시 빨리 불러갖고 백도까지 응급실 갔다니까. 내가 가갖고 사인하고 이래갖고 그거 가가지고 닌기로 맞고 그 닌기로 갈 동안 1시, 2시까지 내가 늦게까지 그 있다가 그래 택시 타고 갔다니까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 예, 아니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항상 속이 만날라 좋아요. 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 워낙에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 탈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한 번은요 떡가래를 시장에서 사가 왔는데 이거 놓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고 이래 해가지고 거기 막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이래 가지고는 꾹꾹꾹꾹 씹어 꿀떡 상기가요 목에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가 너무 애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만큼 위기가 왔었어요. 음식을 씹지 않고 빨리 먹는 것도 문제지만 계월 씨는 뜨거운 음식 마니아다. 74도가 넘는 커피도 식히지 않고 단숨에 마신다. 그 언제 식화가 먹습니까 급한데. 이게 식잖아요. 식으면은 미지근하게 맛이 없어요. 이거 뜨겁게 먹어야 또 먹은 것 같죠. 뜨거워야 좀 속이 다 그러는 뜨끈뜨끈한 걸 좋아한 그 생활의 그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 생활화가 나쁘게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 우리는 막 좀 이해가 안 갔다니까 그게.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식사를 마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제가 29살 때부터 혼자 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뭐라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한 거래요. 밥 식을까 싶어가 빨리 뜨고 국도 막 펄펄 끓일 때 뜨거든요. 데핀다고 해서 대충 안 데피고 난 항상 끓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앉아가 먹으면 막 급하게 먹는 거래요. 거기 씹으니까 오히려 맛이 없고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은 막 어떨 때 보면 막 이 천장이 막 벗겨져가지고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화제는 필수 상비약이다. 이걸 뜨신 물로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항상 상비약으로 내가 일어나지. 빠르고 뜨겁게 먹는 습관 때문인지 늘 속이 더부룩하다는 계월 씨. 그렇다 보니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운동을 하면서 더부룩한 속을 달랜다. 하루 동안 계월 씨의 식사 시간을 관찰해 본 결과 친구들과 함께일 땐 8분 30초, 혼자일 땐 5분 30초. 한국인 평균 식사 속도보다 빠르게 먹고 있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밥을 빠르게 먹는다는 흥미로운 통계도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식사를 15분 이내에 마치는 광속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경우 식사를 15분 이상 하는 사람보다 위염 발생 위험이 최대 1.9배나 높았다. 빠르게 먹는 데다 뜨거운 것도 즐겨 먹는 오긴호 씨와 김계월 씨. 두 사람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피검사와 내시경을 통해 식도와 위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고 두 사람 모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도와 위의 경계선에서 이런 브레이킹이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좀 상처가 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 점막이 이제 위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좀 하얀색으로 보이는, 좀 더 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 손상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부위에서 생길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 넓어지게 되면 이제 발해 식도까지 가거든요. 이게 염증 식도염의 좀 굉장히 악화된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식도암의 위험 인자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지금 염증 식도염이 좀 낮은 단계이지만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발해 식도로 이어지면서 식도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균 70도가 넘는 음료와 펄펄 끓는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2016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95%가 편평세포암인데 그런 그게 이제 식도 중에서도 상부에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특히 더 이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차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음식이 결국은 점막세포의 상폐화를 더 진행시키고 이 상폐화 과정에서 이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도는 인두와 위를 이어주는 길이 약 25cm의 소화기관으로 척추의 앞쪽, 심장의 뒤쪽, 대동맥의 옆쪽, 그리고 양쪽 폐 사이에 위치한다. 식도에는 외벽을 둘러싼 장막이 없어 암세포가 주위 장기로 침범하기 쉽다. 또한 식도 점막 하층에 림프관과 혈관이 풍부해 식도 주위로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식도는 위와 달리 식도의 바깥쪽에 막이 없습니다. 막이 없다는 것은 진행이 되면은 주위 장기 종격동으로 폐로 주위 종격동으로 빨리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은 그 국소 진행에서 갑자기 원격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후가 썩 좋지가 않지요. 병을 부르는 세 번째 식습관은 과도한 당과 나트륨 섭취이다. 추나민 씨는 친구와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짜. 그래도 짜? 너무 짜. 이렇게 짜게 했어? 안 짜, 이제. 맛있어. 나물을 좀 넣어봐. 그렇게 많이? 아, 그렇게 달지도 않아, 그래도. 올리고당 좀 더 넣을까? 아, 미안해. 친구는 달고 짜다는데 그만 넣자고? 그만해. 추나미 씨는 성에 차지 않는다. 맛있다니까. 봐봐. 고추장찌개는 설탕 좀 한 숟갈 넣으면 맛있어. 이제 먹어봐봐. 맛있지. 나이가 들면 간이 세지는 경향이 있지만 추나미 씨는 정도가 심하다. 나도 싱거운 편은 아닌데 엄청 달고 짠 거가 나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아. 강해. 50 넘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50 넘어서 달고 짠 거를 확실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설탕 옷을 입은 꽈배기도 그냥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어야 꽈배기 본연의 맛이야, 이게. 추나미 씨에게 설탕은 상비약 수준. 입이 심심할 때마다 찾게 되는 달콤한 간식거리도 떨어질 틈이 없다. 여기가 비상 그거 뭐냐,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항상 껌도 되게 돼 있고, 이거 과자 지금 많이 먹어서 없앤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가 막 가득 찼었는데. 고지혈증 외에 건강 걱정은 없지만 입맛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처방전을 받은 거예요. 저희 이제 주변에도 너무 짜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음식이 너무 짜, 점점 갈수록 짜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너무 달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촬영 준비가 한창인 왕성미 씨.
달콤한 음식들이 촬영에 필요한 준비물이다. 성미 씨는 이른바 먹방 유튜버다. 오늘 또 와플을 시켜가지고 그냥 오늘은 맛있게 먹으려고요. 와, 로투스 생크림 봐봐. 생크림 완전 많죠. 그냥 먹어도 단 와플에 생크림을 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성미 씨. 단맛에 이토록 빠지게 된 건 2년 전부터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다. 진짜 먹을 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먹었다. 살은 65kg까지 찌게 되었고 맞는 옷들이 점점 사라졌다. 화장은 하기도 싫고 거울도 보기 싫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격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푸는 성격이 아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잠깐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단맛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까? 국내 한 대학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한 집단에만 당분을 섭취시킨 뒤 두 그룹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분을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컸고 심박수, 맥박 등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도 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음식을 먹은 뒤 필수 코스는 라면. 짭짤한 라면을 먹으면 단맛의 느끼함이 해소되는 것 같다. 아까 생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려면 짠 걸 먹어야지 이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짠 걸 먹으면 또 단 걸 찾고 단 걸 먹으면 짠 걸 찾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날씬했을 때. 폭식은 체중 증가로 또 후회로 인한 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체중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뭐 음식 먹을 땐 좋았다가 또 어느 땐 또 막 먹고 나면 또 막 우는 거야. 또 이게 속상하니까 그거를 제어를 못 해가지고 또 그 원망을 또 하고. 와, 맛있겠다. 짠 걸 먹어야 돼. 달고 짠맛이 입혀진 치킨. 마치 첫 끼니인 듯 먹어치운다. 왕성미 씨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을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단맛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도가 심한 두 사람.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추나미 씨는 혈액 속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 당뇨에 이미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지금 고지혈증 있는데 당뇨까지 있으시면 정말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너무 기름진 거보다는 간 수치를 보시게 되면 간 수치가 30, 33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64, 98 어떤 거는 3배가 넘어요. 이 3배가 넘는 거는 지방간 특이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 수치가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간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해서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성미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벌써 혈당이 3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2자리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가 더 지속되게 되면 혈당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은 이제 정상 수치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지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 10분 이 정도거든요. 이런 결과인 식습관 탓이 컸다. 20분 정도. 권장량은 47.5인데 그 당류 섭취량이 76으로 조금 높으신 편이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도 2,000mg 이내로 유지하셔야 되는데 한 3,700mg으로 거의 2배 정도로 많이 드시는 편이셨어요. 그동안 너무 막 이렇게 방치하고 먹었던 것 같아. 제 몸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손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그 과자 있는 방에 또 가서 있고. 영양 분석 결과 두 사람 모두 당뇨와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바로 혈당.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다. 추나미 씨의 경우 매 끼니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왕성미 씨는 특히 달콤한 간식을 먹은 뒤 혈당 변동폭이 컸다.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건 탄수화물, 즉 식품의 당 성분으로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나는 복합당,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단순당으로 나뉜다. 통곡물과 채소 등의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된 만큼 소화와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덕분에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설탕, 액상과당 등 정제된 상태로 몸에 들어와 빠르게 흡수되고 분해되는 단순당은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든다. 이후 급격한 혈당 저하와 허기로 다시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복합당은 단맛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서서히 당을 올리게 되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데, 단순당은 굉장히 쉽게 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오게 되고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울감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뒤 옥상 텃밭에서 다시 만난 추나미 씨. 손수 키운 유기농 채소들로 뭘 하나 했더니 예, 간을 안 했어요, 저는. 예, 요거가 맛있게 구워질 거예요, 아마. 간 하나도 안 했죠, 제가? 들기름으로만 간을 해 부침개를 감미료 없이 바나나와 우유 등만 넣어 샐러드와 함께할 드레싱을 직접 만들었다. 간을 하지 않고 구워낸 소고기까지 재료 고유의 맛을 최대로 살렸다. 자극적인 입맛에 젖었던 오랜 세월, 새로운 시도가 조금은 낯설진 않을까.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아주 짜게 달게 먹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먹으니까 또 이게 또 입맛에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몸에 밴 습관을 버리는 쉽지 않은 도전에 선물처럼 몸의 변화도 찾아왔다. 막 속이 쓰리고 따가웠었거든요. 그래서 약도 복용도 하고 그랬는데 싱겁게 먹고 단 거를 안 먹으니까 역류성 식도염 먹는 것 같아요. 짜게 안 먹으니까. 왕성미 씨의 식사 시간. 큰 변화가 눈에 띄었다. 가공식품 대신 한식 위주로, 또 반찬의 간도 최소화했다. 이게 되게 좀 짜잖아요. 근데 싱겁게 최대한도로 간을 안 하고 싱겁게 하면서 건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단 음식 이후 짠 음식, 그리고 또 단 음식을 폭식했던 성미 씨에겐 결코 쉽지 않은 시도다. 완전히 한 번에 고쳐지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규칙적인 식사랑 간식도 뭐 건강하게 바나나나 키위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단 거는 조금 배제하고. 단맛과 짠맛을 줄였는데 영양 섭취량과 건강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예전에는 한 65에서 70%까지 드셨거든요. 근데 한 60%까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도 예전에는 한 3,600 이상 드셨는데 지금은 한 2,200 정도까지 많이 낮추셨어요. 토탈 슈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76g 정도 드셨는데 지금은 한 37g까지 많이 감소됐고요. 네네. 식후 혈당이 1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혈당 오르내림을 보였던 추나미 씨는 눈에 띄게 혈당 변동 폭도 완만해졌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은 한 3,200 정도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한 2,100까지 좀 줄이셨고, 그리고 토탈 슈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과자나 뭐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토탈 슈거가 92까지 섭취를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52까지 낮아졌고요. 왕성미 씨 역시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들었고 이는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줘 당뇨병 전 단계 수준에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기만 해도 몸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짜게 달게만 먹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맛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을 안 넣어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좀 많이 접하려고 생각을 해요. 뭐 단백질을 많이 챙겨서 포만감을 좀 더 오래 유지시키고 또 건강에 채소들도 먹으면서 그리고 특별한 날은 조금씩은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